공직 때는요, 그때는 승진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제 건강도 젊음도 모두 공직에 바쳤습니다. 가족보다 등 돌게 만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년의 3대 독이라고 부릅니다. 독입니다. 첫째는 뭐냐? 공직 때는요, 그때는 승진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앞서가면, 조금만 인정받으면 나의 가장 모두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제 건강도 젊음도 모두 공직에 바쳤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선택의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게는요, 가족보다 등 돌게 만드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노년의 3대 독이라고 부릅니다. 독입니다. 첫째는 뭐냐? 고독의 독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 세상에 가족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고집은 자존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독이 됩니다. 고독의 독을 지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평의 독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문제다. 나 때는 안 그랬다. 같은 이것은 가족도 듣는 사람도 다 지칩니다. 불평은 주변을 지치게 하고 결국 이로움을 가져와서 자기의 생 자체를 비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독은요, 의존하는 독입니다. 경제적으로 감정적으로 생활 천반의 자녀가들과 부담이 늘어지고 부담은 결국 관계를 멀게 만듭니다.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야지 남에게 의지하는 거, 이것을 하는 건 아주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노후에 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가 있냐면요, 제가 강의와 상담 경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면 이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줄고 말은 많아지고 고독은 깊어집니다. 슬프죠. 주변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말은 점점 과거 얘기와 불평으로 채워지고 결국 마음속의 고독은 커지며 삶의 깊이는 좁아집니다. 노년은 반드시 외로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내 말이 독이 되면 가족이 멀어지고 태도가 온 가족들에게 다시 가까워집니다. 노후의 품격은 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면 인생의 마지막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꿈이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꿈은 하루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취미도 좋고 배우고 싶은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꿈에 가짐으로써 노후의 활력 엔진을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과 직결됩니다. 의학적으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면역력이 좋답니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사람은 영조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늙지 않으려면 몸도 천천히 늙습니다. 세 번째는요, 외로움을 막아주는 최고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꿈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조용한 친구와 같이 지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제가 질문하셨는데요, 지금도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도 두 가지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80여 년을 살아온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후손들에게 바르게 살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남기는 겁니다. 그 뭐냐? 삶을 기록으로 기록하는 일,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일, 이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의 꿈이자 내가 실천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경험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지식 나누어 주는 꿈입니다. 특히 젊은 후배 세대 공무원들에게 당이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강의를 계속하고 유튜브, 이북, TV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고요. 노인이 꿈을 꾸면 그 꿈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꿈을 꾸는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희망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그 꿈 넘어 꿈을 다시 갖는 이런 것은 우리 노년에 필요한 자산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에 대한 숙제입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연락해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옛날에 나를 도와준 부하 직원이라든가 나를 이끌어준 상사라든가 가까운 가족도 좋고 오래 알던 친구도 좋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지냅니다. 당신이 있어 노가 덜 외롭습니다. 이 한마디 관계를 살리고 위로움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결국 노후의 행복이 결국 사람에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에 의한 숙제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20분만 걸어보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천천히 숨 쉬면서 햇볕을 느끼고 20분 동안 충분히 합니다. 걷기는 약이 없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관절을 살리고 잠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70, 80대 노인 건강은 운동량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로 좌우합니다. 하루 20분 걷기, 그것이 잘하는 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숙제는요, 일에 대한 식입니다. 다음 주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적기입니다. 노후에 일이란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닙니다. 삶에서 여가는 활동입니다. 글쓰기, 봉사, 독서, 취미, 지식 나움, 오래 머무르기, 정리, 미뤄두기 정리하고, 이 중 하나는 종이에 적어보시는 겁니다. 적는 순간에 그것은 계획이고, 계획이 되는 순간에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명 20분 걸음,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목표를 적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된다는 것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로움은 인간이 지닌 존재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외로움은 죽어야 끝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80대가 되보니까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하루가 저물어 방안이 조용해지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가정과 일, 사람들과 하루 가득 찹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을 열어도 밖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동료매 중에는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소꿉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생은 결국 혼자 건너는 강이구나. 그렇다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무엇으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원망 없이 떠나는 것,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면 됩니다. 특히 누굴 미워하는 채 떠나면 그 미움을 남은 사람들에게 점이 집이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용서와 비움에서 완성됩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이러면 그건 자신이 너무 피해집니다. 두 번째는 정리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쓸만한 물건 다 죽고 나면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눠줘야 씁니다. 저는 지난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도자기, 글씨, 그림, 심지어 골프채까지도 다 가져가라 나눠줬습니다. 물론 돈 안 받습니다. 우르르 몰려옵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라 하면 아무나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관계도 물건도 마음도 정리해 두어야 남은 사람들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가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마음으로 떠나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고 정리하고 떠나는 것, 쓸만한 물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감사하며 떠나는 것,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충분하다, 그 마음 하나면 마지막에 따뜻해집니다. 내가 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뭐 살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저는 그래서 일찍이 죽을 때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가서 따로 각각 들어가서 서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들어서 떠나는 것, 죽는 것을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죽어도 영원히 없다 이래야지. 아들들한테 너 손자 안 나면 너만 내가 눈을 못 감어, 그 새끼 망하는 꼴 보지 않으면 난 죽지 못해, 이러지 말고 그냥 아름답게 퇴장하길 바랍니다. 인생의 외로움이 죽어야 끝난다고 제가 말한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홀로 태어나서 홀로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80대가 된 지금 외로움을 가장 느낄 때는 친구나 주변에서 하나 둘씩 곁을 떠날 때입니다. 인생이 함께 걸었던 사람들, 그려지는 친구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아무리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반드시 죽음을 찾아오는 것이니까 품위 있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눈부신 성공을 건드려도 내가 받은 사람은 다 다시 돌려주고,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에도 위로받고 내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는 좋은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됩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 후없이 살았다. 나는 내 책에 행복디자인 20이라는 책에 거기에 내 친구가 내가 장례식장에 와서 조사할 것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말해달라. 그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친구 사는 동안에 참 열심히 살았다, 참 좋은 친구였다, 이렇게 남아야지. 한을 품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다 가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어려운 길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견고한 삶의 존재입니다. 이제 남은 삶을 남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외로움도 두려움도 다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탱해 왔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덤이 아닙니다. 보너스입니다.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바로 인생의 아름답게 지키는 길입니다. 6, 7, 8 시니어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다시 용서해도 멀어진 가족관계에도 해도 이미 다시 새 미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하루 10분 걷기를 다시 시작해도 지금 이 순간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절입니다. 노년이란 인생이 허물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비로소 나다운 삶을 시작하는 제2의 삶이 되기 때문에 제2의 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든 오늘 한 걸음 바르게 내딛는다면 이후의 인생은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롭게 태어나 외롭게 떠나지만 그 사이에 삶은 얼마든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남은 인생의 가장 밝은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기 바라면서 노인 여러분들에게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마지막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제가 제가 결혼 50주년 기념인데요. 결혼 50주년이면 우리 집사람과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10년을 알고 지내다가 했으니까 6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뭐 여행 가다 하자 뭐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아내가 몸도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있자 해서 있으면서 나가가지고 동네 맛집에 가서 둘이 오붓하게 식사하고 그런 단골 커피집에 가서 커피잔 둘이 들고 건배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내가 시집을 잘못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장가를 잘 들었습니다. 아내가 만족하는 신랑이 못된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장가를 잘 드는 것은 아내가 진짜 나에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고마움을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은 누구나가 무슨 일 하든 간에 항상 빚진 마음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빚지고 50년 살았다는 마음을 나누면서 난 이게 우리가 아내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 아내는 나의 영상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식입니다. 아내와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일촌입니다. 촌수가 없는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같이입니다. 목표가치를 정확히 지키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세요.